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앤파트너스 코리아의 박재철 상무라고 합니다. 먼저 이번 웰니스 웰 에이징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이런 좋은 자리에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바이오 헬스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주변에 이제 웰니스와 웰 에이징 관련해서 어떤 회사들이 있고 이들이 이제 어떠한 밸류 체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헬스케어 전문 컨설팅 업체인 현앤파트너스 코리아의 파트너로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창업을 했고요. 저희 회사는 초기 회사부터 제약사, 신약개발회사, 의료기기, 웰니스 관련 업체들 등등 해서 초기 회사부터 이제 상장회사, 큰 회사들까지 경영이나 재무, 사업 개발 관련된 부분에서 다양한 자문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 5년 전에 설립을 했고, 그 전에는 증권업계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로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미래에셋에서 이제 바이오 회사, 제약사들 투자 업무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과연 웰니스, 웰 에이징, 항노화, 바이오 헬스라고 하지만,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산업에 속해 있는지 먼저 한번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산업에 대한 분류인데요. 왼쪽에서부터 에너지 산업, 소재 산업부터 해가지고 금융업도 있고요. 여러 유틸리티, 부동산 회사들도 있지만, 저희는 이 헬스케어 관련된 산업에 속해져 있습니다. 헬스케어 관련된 회사는 크게 제약사라든가 신약개발, 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의료기기 회사들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이런 헬스케어에 대한 개념이 조금 넓어지고 있어서 관련된 식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소모품들, 특히나 웰니스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재 기기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쪽으로 이제 헬스케어에 대한 개념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헬스케어 산업이 과연 우리가 주변에서 헬스케어 얘기는 많이 듣지만, 이게 얼마나 큰 산업인지 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죠.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합쳐서 대략 5,600억 달러 정도의, 원화로 치면은 요즘에 이제 많이 환율이 급등해서 좀 변화가 있겠지만은 700조 원에서 800조 원 정도 규모 되는 큰 시장입니다. 이런 반도체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은 반도체 시장의 2배가 넘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되고요. 1.4조 달러. 이거는 이제 매년 의약품이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시장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약품 말고 이제 의료기기라든가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병원에 많이 가시죠.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이렇게 헬스케어 쪽을 다 아우른다면 그 시장은 9조 달러까지 커집니다.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의 자동차, 석유 시장, 화학 제품 시장,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큰 시장이고요. 저희가 이 시장에서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밸류 체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의 밸류 체인은 크게 의료를 중심으로 본다면 의료 소비자, 환자가 될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료 소비자가 있고요. 이런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것은 의료 공급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같은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의약품 제조사,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유통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료 다 내시죠. 의료보험료 내고 일반적으로 실손보험 같은 경우도 들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공공보험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료보험료를 지급
하고 있고 일부 사보험사에서 뭐 실손보험이나 이런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험금에서 저희가 병원에 이제 치료를 받는다거나 이럴 때 보험 급여를 지급을 하게 되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밸류 체인의 주변에 뭐 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료기기 회사, 소모품 회사, 그리고 신약개발 회사, 다양한 유통회사들 같이 이제 이러한 많은 회사들이 이런 헬스케어 산업의 밸류 체인 안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 세계 헬스케어 산업이 9조 달러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국에서 헬스케어 산업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OECD 통계 기준으로 작년에 한국의 헬스케어 산업의 규모가 약 18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악화되었다라고 하는데 건강보험 재정이 한 80조 원 정도 되고 국내 의약품 산업은 한 25조 원 가량 됩니다. 나머지 한 100조 원에 가까운 80조 원에서 100조 원 가까운 부분이 이제 저희가 헬스케어 서비스 병원이라고 하는 부분 쪽에서 나타나는 지출입니다. 이렇게 큰 산업에 저희가 지금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업체들이 이렇게 헬스케어 산업에 종사를 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사 기관의 이제 통계에 따르면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이 대략 요 회사에 등록된 회사만도 한 6, 7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텍 회사들이 한 2만 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웅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같이 제약사라고 할 수 있는 제약회사들이 전 세계에 한 3천 개 정도 있고요. 의료기기 회사,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돼서 여러 가지 투자하는 회사, 그리고 저희와 같은 컨설팅 회사, 언론사 등 상당히 많은 이 시장 이해 참여자들이 헬스케어 산업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생명공학 관련돼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화장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경 관련된 부분, 식품, 그리고 유전체학, 신약 개발 회사, 수의 관련된 회사, 동물의약품 관련된 회사 등 다양한 회사들이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각각의 이런 참여자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지 전문가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전문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인 이런 의료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헬스케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신약 개발, 그 제약사라고 얘기를 하죠. 제약사를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에서부터 비임상 개발, 동물 실험이죠. 동물에서의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을 해보고 이게 사람한테 정말 안전한지 효과적인지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임상 개발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천억 원,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가고 수많은 거의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신약 개발 산업이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물질을 제조하는 제조사 그리고 향후 인허가를 받고 나서 판매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CMO라고 하는 위탁 이런 외주 개발을 위탁하거나 제조를 외부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위탁 개발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관련된 플랫폼 회사들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은 NRDO라고 해서 초기 연구는 학교라든가 기초 연구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여기서 개발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상업화하는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래서 No Research Development Only라고 하는 이 신약 개발 전문 회사들도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회사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는 이게 2022년 매출액 전망치 기준인데요. 원래는 존슨앤존슨이 늘 가장 앞에 있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이 파이자의 백신 다들 맞으셨겠지만 그 파이자의 백신 매출액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매출액이 넘버 원인 회사는 파이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브비라는 회사가 있고요. 에브비는 엘러간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엘러간이 이제 보톡스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에브비가 있고 존슨앤존슨
이렇게 뭐 유아용 제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소비자 제품도 많이 있지만 존슨앤존슨은 의약품 부분에서도 전 세계의 선도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대표적인 제약사인 노바티스 로슈 등등의 회사들이 있고요. 국내에는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인 제약사로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같은 회사들이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약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 이제 M&A로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백신으로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사노피라는 프랑스의 회사가 있는데요. 보시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다양한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커다란 하나의 기업을 형성을 하는 게 이런 글로벌 제약사의 일반적인 사업 모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도 전략을 많이 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비핵심 사업의 영역은 계속 분사를 통해서 여러 회사로 쪼개서 이제 소위 말해서 졸업을 시키고 이런 본사는 또 핵심 영역에 집중하는 그런 회사들이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일본계 글로벌 제약사인 다케다라는 회사를 예로 들면은 다케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장관계 질환, 그리고 희귀치료제, 항암제, 신경계 질환 쪽에 현재 포커스를 하고 있고 이 외의 사업은 한 3, 4년 전부터 계속 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새로운 회사,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도입하는 데에 자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그 모든 밸류체인의 앞단부터 끝단까지 가지고 있는 제약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NRDO 모델 포트폴리오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국내에 이제 SK에서도 투자한 로이반트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로이반트 사이언스는 신약 개발의 지주회사 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회사들의 이름을 보시면 여러 반트 하는 자회사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하나의 자회사는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신약이라든가 기기라든가 서비스를 개발을 하면서 각자의 회사로 성장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들이 외부 투자자로부터 투자도 받고 각각의 회사들도 상장을 하기도 하지만 2009년의 사례를 보면은 일본의 스미토모 다이니폰 파마에서 이 로이반트의 5개 자회사의 지분을 무려 20억 불, 거의 3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투입을 해서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신약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글로벌 제약사에서 인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앞단부터 끝단까지 다 개발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최근에 이제 또 나타나고 있는 회사들은 플랫폼 바이오텍 기업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의약품의 형태는 우리가 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먹는 약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먹는 약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합성의약품으로 생각해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작습니다. 작고 먹었을 때 잘 녹고 몸에서 흡수가 되는 하지만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것 때문에 또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런 전통적으로 합성의약품 이 위주의 신약 개발에서 시작을 했지만 70년대, 80년대부터 해서 단백질 의약품 그리고 항체 의약품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단백질 의약품이나 항체 의약품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고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다양한 형태의 의약품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개발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전통적인 항체에 전통적인 합성 의약품을 합쳐서 항체와 약물을 접합한 ADC라는 형태의 의약품이 굉장히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중항체, 항체의 모양을 꼬아서 다양한 타겟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항체도 만드는 부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특히 유전자 치료제의 경우에는 희귀질환 치료제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세포 치료제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포럼의 주제가 웰니스 웰 에이징인 것처럼 이 웰니스 웰 에이징에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의약품,
뭐 세포치료제, 엑소존,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새로운 형태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기술을 가진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 스타트업들이 출연을 하고 있고 앞으로 치료제 시장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 분야에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약품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약품을 만들려면 또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조금 오래됐을 수도 있는데요. 이 전 세계에서 의약품을 위탁 생산해주는 가장 큰 회사들 중에 몇 가지를 꼽아보면은 스위스의 론자, 중국의 우시, 그리고 미국의 캐탈렌트, 프랑스의 파레바, 그리고 한국에는 가장 대표적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런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위탁해서 생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고 개발과 제조가 많이 분리가 되면서 이런 위탁 전문 회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베링거 인게라임 같이 의약품 산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위탁 개발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조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을 해야 됩니다. 동물 실험도 해야 되고 뭐 쥐부터 시작해서 원숭이 실험도 하고 그리고 사람의 임상 실험도 하는데요. 이런 비임상, 임상 실험을 도와주는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CRO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저는 과거 그 서부 금광시대에 청바지 파는 회사들하고 굉장히 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CRO 회사들은 신약 개발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들의 역할도 더 중요해지고 산업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나타나는 몇 가지 산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약 개발에는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AI로 신약 개발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향후 예측되는 부작용이라든가 효능을 미리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래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국내에도 이렇게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한 상장사 중에서는 신테카 바이오라든가 다양한 또 비상장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의약품의 형태의 플랫폼을 가질 수도 있고, 좀 전에 이제 이런 신약 개발을 도와주는 플랫폼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플랫폼을 가진 바이오 회사들도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의약품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소비자 입장에서 가까이 할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의료기기 회사들, 글로벌에서는 메드트로닉, 존슨앤존슨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검사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런 의료기기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글로벌 회사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진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런 의료 장비 회사들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의료기기 회사들은 저희가 병원에 가보시면은 수많은 장비들, 수술 도구들, 심지어 이제 주사바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술실까지 해서 그러한 각종 소모품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이런 의료기기 회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료기기 회사들도 작은 회사들을 큰 회사들이 M&A를 하면서 계속 외형을 넓혀 나가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회사도 있지만 이들이 이제 연관되어 있는 게 임상 검사하는 그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몇몇 의료 재단이 이런 임상 검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검사를 한다 이러면 뭐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한 시료들은 이러한 임상 검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모여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은 피를 뽑지 않습니까? 그러한 혈액이 이런 검사센터로 다 모여서 혈액도 분석하고 혈액 안에 혹시나 내가 몸에 이상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검사해주는 회사들이 이런 임상 검사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검사하는 회사들과 더불어 진단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진단 중에
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혈당 검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임상 검체를 가지고 혈액 검사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생물 검사라든가 뭐 소변 검사 그리고 저희가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암이 과연 어떤 항암제를 쓰는데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하는 그러한 검사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글로벌에서는 뭐 에보트나 벡턴 디킨슨, 바이오메리유, 다나어 이런 글로벌 업체들 그리고 또 가장 큰 진단 업체 중에 하나는 로슈 또 이런 진단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큰 회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최근에 경기가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지만 지난 5년, 10년 동안 상당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출연을 했고 이런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특히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이런 많은 회사들이 출연을 했는데요. 보시면 원격 의료 회사들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뭐 전자 차트라든가 아니면 진단, 최근에 이제 디지털 치료제 회사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의료 비용이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 세계 의료 시장이 9조 달러 정도 된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이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국의 정부에서는 이러한 수많은 지출을 어떻게 하면 좀 줄여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병원에 환자가 되어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환자가 되기 전에 좀 건강할 때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고 병원에 가는 비용을 좀 더 줄여보자라고 해서 이런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들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를 보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뭐 갤럭시 워치라든가 애플 워치처럼 뭐 손목에 차고 다니는 그런 기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한 5년 전에 이런 5년 전, 10년 전에는 정말 재미로 내 심박수가 얼마나 되지? 내 체온이 얼마나 될까? 이런 조금은 의료의 영역에 속해져 있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몸의 상태를 측정해주는 그런 운동 보조 도구, 피트니스 도구들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많았지만은 점점 더 이 회사들이 의료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들의 치매 개선을 조금 보조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좀 돕는 부분들도 있고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 조절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뭐 식단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디지털 기기, AI, 알고리즘 등을 활용을 해서 점점 더 헬스케어 산업까지 또 확대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제가 이제 전통적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산업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웰니스, 웰 에이징 부분이 점점 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유가 이런 글로벌 헬스케어 지출을 좀 줄이고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 건강 수명을 늘리려고 하는 게 이런 웰니스, 웰 에이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는 약이나 의료기기나 이미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 몸이 망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여태까지 많은 의료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수명은 많이 늘려줬어요. 예를 들면 평균 수명이 70세에서 80세로 늘어났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연명 치료라든가 좀 몸이 안 좋아지면서 불편해지는 기간이 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은 건강 수명을 더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단순히 절대 수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아픈 기간을 가장 줄이는 쪽으로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새로운 또 비즈니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알파벳, 과거 이제 구글이었죠. 알파벳의 자회사인 캘리코라는 회사도 과연 우리 몸이 어떻게 늙어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몸이 좀 늙어가는 거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캘리코라는 또 회사를 설립을 해서 굉장히 많은 조 단위의 금액을 투자를 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알투스 랩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세포가 늙어가는데
어떻게 늙어가는지, 그 세포에 늙어가는 거를 조금이나마 되돌릴 수 없는지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 개발을 해보고 뭐 의약품 또는 관련된 제품을 개발을 하고자 이 알토스 랩이라는 회사도 작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그래서 저희 항노화 바이오헬스 산업 박람회가 이렇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Q&A 시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향후에 문의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로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